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 중 답을 고치는 것이 처음의 답을 고집할 때보다 점수가 전체적으로 더 좋게 나왔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을 바꾼 결과가 답을 바꿀지 말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다시 생각하기 덕분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른 인생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구리 실험 역시 결과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씩 뜨거워지는 물에서 개구리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이 뜨거워지는 순간 개구리는 탈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저자의 뼈 있는 말들이 이 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놓인 상황이 변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지적 기술은 바로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책이 두껍다고 생각하고 표지를 펼쳤는데 서론 부분에 나온 와그너 도지 이야기를 보며 반가웠습니다. 맹굴치 사건의 와그너 도지 대장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 내용인데요. 산불이 심해서 소화시키려 갔지만 15명 중 도지 대장을 포함해 3명이 살아남았고, 도지 대장은 불이 다가오는데 맞불을 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저자가 보기에 인지적 유연함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생명까지 살릴 수 있던 다시 생각하기에 대해 나, 너, 우리라는 관점으로 이 책은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 대장은 자신은 살았지만 그의 대원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지는 못했고,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또 어떻게 다시 생각하기를 연습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의 가치와 중요성, 필요성 등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앞서 개구리 연구에 업데이팅이 되지 않았던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도전받는다는 것을 싫어하고 안주지대에 빠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기에 더해서 다시 행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책의 402페이지부터는 친절하게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나, 너, 우리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책 전체를 읽는 것도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사례, 연구 등을 들어가며 저자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콤 글래드웰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요. 소망 편향, 더닝 크루거 효과, 편향, 요다 효과, 가면 증후군, 설명 깊이의 착각, 집단 극화 등의 심리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용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저는 다시 생각하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위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는 전도사, 검사, 정치인이 아닌 과학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은 20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면서 자신이 믿는 것을 누군가 공격하면 자기의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 전도사가 되어 설교를 하고, 상대방의 논리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검사가 되어 상대방이 틀린 이유와 자신이 맞는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며, 정치인의 모습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에는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생각이 옳은지를 다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가장 큰 실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다시 생각하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논문을 읽다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그에 맞춰서 또다시 생각하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다시 생각하기를 시작하기 위해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초보에서 아마추어로 갈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사람들은 겸손함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겸손함은 얼마든지 오류를 저지르고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땅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확신이라는 단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확신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믿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신에 찬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 능력을 믿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나를 믿는 것이 확신에 찬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또 하나는 도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픽사의 인크레더블이 대박을 칠 수 있게 한 브래드 버드는 그의 주위를 픽사의 검은 양들로 가득 채워 자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다시 할 수 있게 사람들로부터 비평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위에 격려, 지지, 입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행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인 도전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다시 생각하기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도 3가지가 나오는데요. 토론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또 협상을 하든 누구를 설득하든 상대방의 감정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방적인 내 생각을 전달하기보다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술로 조망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본 지구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저 작은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그 집단을 제3자에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와서 개인보다 공동선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결과도 저자는 제시하며 상대방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 제3자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기 강화 면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서서 어떤 사람이 바뀌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상대방이 바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개방형 질문을 해야 하며 진정으로 경청을 해야 하고 상대방의 소망과 변화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기 강화 면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제일 잘 해야 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많이 느끼는데 내가 타인을 변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변했다면 그는 그 사람이 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낙태, 기후변화, 안락사, 이민정책 등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보여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이분법 편향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제시하며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본다면 안락사에 동의하는 관점 하나, 안락사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관점 하나, 반대하는 관점 하나의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른 생각의 정도가 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역시 다시 생각하기를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며 자기 확신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로 인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이나 교사, 강사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무조건 맞다고 확신을 하며 전달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강사, 교수, 교사가 저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던 것을 버리는 행위를 자주 할 것이 아이들이 꼭 가져야 하는 자질, 생각, 행동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파고들고 높은 지위나 인기를 신뢰성의 근거로 삼지 않으며 정보의 발신자가 정보의 최초 원천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팩트체크를 해볼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 이야기 중 가장 와닿았던 것은 좋은 교사는 새로운 생각으로 인도하지만 위대한 교사는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무한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배우는 개념입니다. 학습 문화 조직에서는 자기가 무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기존의 관행을 의심하고 새로운 시도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직이 더 많은 혁신을 하고 실수가 더 적게 나타난다고 저자는 연구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학습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는 심리적 안정성이 필요하며 우리가 알다시피 경직된 조직 문화가 아닌 실수를 하더라도 질책을 받기보다 그 실수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다시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보다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심리적 안정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적 안정성을 조직에서 갖게 된다면 그 조직은 학습하는 조직이 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는 조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 속에서 나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 변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제 대답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문하며 스스로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는 것을 저 역시 강력 추천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바꾸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고 행동을 다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